여러분의 건강 지켜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치의학 박사 박희찬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희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사랑니인데요. 사랑니는 이름만 들으면 애틋하고 또 한편으로 아름다워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미 다른 연구치들이 자라난 뒤에 나오는 것이라서 대부분이 제대로 그 자리를 위치를 잡지 못하고 눕거나 또는 비뚤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니로 인해 비롯되는 통증과 이를 뽑은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사랑니라고 부르는 이 치아는 우리 치아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치아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니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뭐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꼭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사랑니 어떤 치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사랑니란 제3 대구치를 말합니다. 다 정확하게 뭐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어금니를 볼 때 우리는 보통 대구치라고 부르게 되죠. 네. 그래서 구강 내에서 또 한편으로는 제일 늦게 나오는 치아입니다. 보통 사춘기 무렵, 또는 17세에서 25세 무렵에 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는 이성에 대해서 특히 호기심이 많을 때라 네. 때로 나올 때 마치 첫사랑을 할 듯이 아프다고 하여 붙여졌다고도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또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시는 지혜가 생기는 시기에 나온다 해서 지혜로운 치아, 지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랑니가 날 수 있는 그 부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치아 어느 부위에나 날 수 있나요? 아니면 나오는 특정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사랑니는 제일 늦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입 안쪽 최후방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후방 어금니 뒤쪽에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사람마다 좀 나오는 형태는 좀 다른가요, 선생님? 형태는 그 일반적인 큰 어금니 모양과 비슷한 것이 보통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차츰 퇴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형태나 크기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네. 치관의 크기가 치관이라면 이제 이의 머리 부분을 얘기하죠. 네. 이 머리 부분이 아주 작은 경우도 있고, 또는 비정상적으로 이 치관 이의 머리 부분이 크기가 커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 치근, 결국 이의 뿌리를 말하죠. 이의 뿌리의 개수나 길이도 변이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발치하는 과정도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방사선 촬영 등으로 그 확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변이가 이 사랑니 발치 후 또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사랑니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가요, 선생님?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랑니가 4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2개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개만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그러나 이때 종종 사랑니가 나는 방향이 사랑니 앞에 치아인 제3대구치니까 그 앞치아를 제2대구치라고 그러죠. 네. 예, 제2대구치, 제2 어금니에 그 부분에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뼈나 잇몸 안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묻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혀 있는 이를 보고 매복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이를 매복지치 또는 매복된 사랑니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매복된 사랑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그런 사랑니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안에서 사랑니가 보이지 않아서 사랑니가 이제 없다. 나는 사랑니가 안 나나 봐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실제로 이제 치과를 방문해서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이 턱 안에 그 뼈 안에 매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제 사랑니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자, 근데 원래 사랑니는 기능이 따로 그럼 없는 건가요? 사랑니의 기능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다른 큰 어금니랑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잘게 씻고 분쇄하여 소화하기 쉽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으리라고 네. 추정을 하죠.
하지만 아마도 예,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그날 하는 얘기로 이 원시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치아였을 것이다. 아, 네. 왜 거친 음식을 먹고 또 불로 요리되지 않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요. 치아가 하나 더 있어야. 예, 그렇죠. 근데 현대 인류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니의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 마치 우리 그 맹장의 충수돌기 같은 경우죠. 그래서 사랑니는 그 아마도 점차적으로 퇴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치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 제대로 이제 기능을 좀 잃어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셨는데 그렇다고 굳이 태어난 아이를 발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거든요. 사랑니 그냥 방치해둬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많은 경우에가 문제를 일으키는 네. 친구이기 때문에 글쎄요 뽑아내는 게 오히려 또 젊었을 때 뽑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작은 어금니가 2개, 큰 어금니가 명출된 사람의 경우에는 3개까지 있는데 이것은 식사 등을 하는 저작 기능에는 거의 기능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인접치아의 사이에 음식물들이 끼어가지고 그 인접치아를 결국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니 자체가 망가지면 그것만 뽑아내면 되는데 이 앞에 친구까지 망가뜨리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뭐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어떤 이런 거 발치를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치해두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네. 특히 그 주변 치아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그렇죠. 거군요. 어떤 뭐 문제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그렇게 좀 주변 치아까지 막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게 염증이 뭐 발생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지치의 주변에 가서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지치 지치주의염 주의염. 이렇게 하게 네, 되는데 이 사랑니 때문에 그 바로 앞 어금니가 잘 관리되지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그게 많이 썩어서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그럼 사랑니를 뽑았다. 그럼 염증은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니가 문제가 된 경우는 당연히 사랑니를 제거해주면 그 주위의 염증이 깨끗하게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불편해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 사랑니 주위로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대부분 이제 그 고통도 심하고 또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사랑니 발치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미 염증이 심각해진 상태에서는 어떤 2차 감염 위험성 때문에 바로 뽑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약을 좀 쓰거나 해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나서 이제 그때 가서 좀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속하게 바로 꼭 뽑아야 하는 사랑니와 조금 두고 봐도 되는 사랑니 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두고 봐도 되는 사랑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충분해서 이가 이렇게 똑바로, 일하는 게 똑바로 서 있어야 정상이죠. 네네. 누워 있다는 게 결코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바로 나와 있는 사랑니, 또 같은 쪽 위, 아래가 다 나와 있어서 잘 씹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랑니라고 그러면 두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꼭 뽑아야 하는 사랑니는 충치가 심한 사랑니라든가 네. 또 공간이 부족해서 부분적으로만 명출나는 사랑니, 또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아무리 닦으려고 그래도 말이죠. 직접 한번 닦아보시면 느낍니다. 칫솔이 입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네네. 그 말은 그 부분은 닦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닦이지 않는 그런 구조의 사랑니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치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랑니의 경우는 이렇게 바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선생님? 치아 크기에 비해서 이제 턱 공간이 점점 작아져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사랑니가 항상 또 가장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치아들이 나와서 이제 공간을 다 차지하고 남은 뒤편에서 이제 사랑니가 나오려고 하다 보면 공간이 모자라서 이게 결국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거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발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다시 이제 발치 관련 내용으로 좀 돌아볼게요. 뭐 어떤 치아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랑니를 발치할 때 통증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 그 아래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가 특히 좀 힘들고요. 또 이런 경우에 이제 당일날 이 통증이 이제 마취가 풀리고 나면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이 붓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더불어서 한 2,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멍이 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그 진통제, 소염제, 또 항생제를 적절하게 쓰게 되면 한 3, 4일 정도부터는 이제 많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대개의 경우는 그 통증은 다음 날부터는 좀 점차적으로 이제 약도 투약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경향이 있고요. 치과 의사가 처방하는 그 보통 그 진통제로도 많은 경우는 컨트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또 치유 과정 중에 2차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또 염증이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나는 그때 아유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사랑니 발치할 때 자체의 뭐 통증도 물론 뭐 많이 아프겠지만 2차 감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특히 또 궁금해하는 게 발치 과정이에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시게 되면요, 저쪽 편에 이가 똑바로 올라 있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가 나올 수가 없죠. 누워 있으니까 앞으로만 나오려고 그러지 정상적으로 이는 위로 올라와야 될 텐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는 치아의 머리 부분을 절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먼저 빼내고 또 그게 또 안 나오면 그걸 조금 더 조그만 조각으로 부숴서 네. 그 조각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결국 여러 발치한 조각으로. 모양인데 원래는 이제 요 앞에 요 부분이 앞에 세 조각이 머리 부분이 되겠고요. 이 뒤에 부분이 이제 뿌리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이걸 첫 번째로 이렇게 잘라내고 또 저걸로도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나오질 못하니까 또 조각을 내고 또 조각을 내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 경우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쏙 뽑히는 게 또 아니군요. 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환자분들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런 경우에 수면 마취 같은 걸 좀 할 수도 있나요, 선생님?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사랑니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이제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보통 그 의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그 국소 마취 하에서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가 대다수 또 훨씬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하셨지만 4개까지 또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발치할 때 한꺼번에 4개를 다 이렇게 뽑아도 되나요, 선생님? 보통은 이제 2개 정도씩으로 나눠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2개씩 이제 뽑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그 한쪽을 뽑고 잇몸이 아무는 동안에 어느 정도 아물고 이쪽에 이제 고통도 없어진 다음에 또 사람이 그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식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좀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쪽 뽑은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치유가 되고 했을 때 반대편에 뽑으면 이제 반대편 뽑고 나서는 이쪽 치유된 부분으로 또 당분간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반으로 나눠서 뽑는 게 낫고요. 한 번에 양쪽을 다 뽑으면 뭐 뽑을 수야 있는데 굉장히 이제 괴로우시겠죠. 그래서 그런 무리한 수식을 아마 권유하는 의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뽑는 게 좋다는 거. 자, 근데 또 궁금한 게 사랑니 발치는 이제 다른 치아를 치료 중이거나 뭐 교정 같은 거 하는 중에 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 다 마치고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이 사랑니를 뽑는 경우는 사랑니 주위에 이제 염증이 없는 상태라면 그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시되는 이제 급한 충치 치료가 먼저 끝나고 또 교정이 다 끝난 후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정 전에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사랑니로 인해서 그 사랑니 앞니인 그 제2대구치, 제2대구치를 온전히 치료할 수가 없는 경우. 또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치아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교정 치료할 때 이 사랑니가 있어가지고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사랑니를 그때는 먼저 우선 뽑고 나머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말씀드렸듯이 조금 20대 전후에 뽑아내시는 게 가장 고통도 덜하고 쉽게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발치 후에 감염 같은 어떤 합병증이 잘 생길 수도 있나요? 네. 드물게 이제 심한 출혈, 지혈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지만 이런 심한 출혈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 이제 발치 후에 이제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간혹 그 아래 사랑니 발치 후에 아래 입술과 이게 턱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등의 감각 인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각 이상의 경우도 많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분을 믿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니 발치 전후의 관리법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사랑니가 이제 자기 입안에서 난다는 걸 혹시라도 자각하시게 되면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셔서 먼저 상담을 받는 게 좋겠고요. 또 굳이 이거 발치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꼼꼼하게 저 입안 뒤쪽까지 잘 닦아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랑니가 썩는 것도 문제지만 그 뒤에가 썩게 되면 그 또 그 앞니까지 망가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고 또 만약에 이제 사랑니를 발치를 해야 된다 하게 되면 그 너무 막연한 두려움은 갖지 마시고 또 담당 선생님을 믿고서 거기에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니를 뽑고 나서는 보통 출혈, 지혈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이렇게 며칠간 다소간에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또 심하신 경우는 이제 막 멍이 포렇게 이제 뻘겋게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게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밥을 뽑고 나서도 나중에 보통 한두 달 정도는 그 안에 살이 이렇게 차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입안에 뭐가 뭐 먹게 됐을 때는 항상 칫솔질이 힘든다 그러면 자주 마우스 가글을 하셔가지고 목을 잡고 그런 것들을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랑니, 발치, 통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방치해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치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사랑니를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희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